안녕하세요. 저는 컷실수학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전임강사를 맡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 시행된 2023년 1학년 2학기 선정고등학교 중간고사 수학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간단하게 총평하고 주요 문항들을 좀 풀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정고 친구들 이번 시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시험 중간에 문제도 이제 하나 갑자기 오타가 바뀌고, 근데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재시험 문항 두 문제나 발생하는 바람에 원래 시험 일정에서 또 하루 더 재시험까지 보는 바람에 제가 재시험 전날에도 불러가지고 입이 삐죽 나온 상태로 그래도 와가지고 그래도 재시험 대부분 다 잘 맞춰가지고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서 그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인 구조는 1학기 때와 크게는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 교과서 수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중에서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깔리다가 단답형이죠. 사실상 단답형, 그러니까 숫자를 5의 말에 표기하는 그런 이제 단답형에 가까운 객관식 문제. 1학기 때는 두 문항이 이제 꽤 난이도가 높은 두 문항이 그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학기 때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낮은 대신에 이제 문제수가 하나 더 늘어서 세 문항이 이제 그렇게 출제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은 배점이 큰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중간고사도 그 세 문항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고, 특히 이제 서술형 배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과 서술형에서 점수를 얼마나 깎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세 문항을 얼마나 맞추는지가 이제 상위권 또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세 문항이 어려운 문제지만 도저히 못 풀겠다 이 정도의 문제는 또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또 수학을 깊게 공부한 친구라면은 어느 정도 문제들 세 문항까지 다 풀지 못하더라도 한두 문항은 시험 시간 내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요 문항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어려운 문항으로 나오는 이제 13번 문항입니다. 객관식이지만 사실상 주관식 문제죠. 자, 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6. 원 위의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점 A'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점이 등장하는데 이건 바뀌어줘야겠죠. 네. 그랬을 때 삼각형 A,A',B 넓이의 최대값, 실제로는 5의 말에 표기하는 숫자를 그런 형태였는데, 자, 일단 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원의 중심은 1, -1. 중심이 1, -1. 중심이 1, -1이고 반지름은 4네요. 그래서 중심이 1, -1이고 반지름이 4의 1. 그래서 자, 일단 간단히 그려볼게요. 중심이 1, -1이니까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하고, 자, 반지름이 4니까 적당히 그려볼게요. 적당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 -1 원의 중심이다. 그럼 여기 어딘가 위에 점이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편의상 이런 점을 그냥 A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 전체를 원점에 대칭이동한 원 위에 있겠죠. 또 그냥 하나 그려보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또 원점에 대칭시키면 이제 -1,1이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또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좀 못 그렸지만, 그래서 이 원래의 원을 원점에 대칭이동한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당연히 여기 위에, 점 위에 있겠죠. 근데 이제 원점에 대칭된 형태니까 만약 여기 있던 애였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가겠죠. 근데 이런 게 A 프라임.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자, 새로운 점 0,7이라는 점, B라는 점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 A 프라임 B니까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A 프라임 B 이런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나올게요. A, B. 그럼 이제 뭐 요 원이 아니라 이 A 프라임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자, 이 A 프라임 요 놈을 이제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밑변은 자,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요 길이의 2배죠. 그치? 그리고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이제 밑변을 놓는다면 자, 그럼 이제 높이는 이 b라는 점에서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린 요게 이제 높이일 텐데 그럼 이 높이는 자, 이 점과 이 선분을 연장시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고요. 그럼 이제 이 A 프라임을 연장시킨 요 직선 A 프라임은 0,0과 A, B를 지나니까 기울기는 그냥 너분의 너 A분의 B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Y는 A분의 BX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참고로 A 값이 0일 수 있을까? A 값이 0이라면 이 A라는 점이 뭐 요런데 또는 요런데 Y축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원점에 대칭시켜도 A 프라임이라는 점도 Y축 위에 있겠지. 그러면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참고로 A 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니까 자,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자, 그럼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서 양변에 A 목표를 정리할게요. 자, BX 마이너스 AY는 0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0,7 그래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제 구하면 되죠. D는 루트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쓸게요. 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 0 집어넣으시고 여기다 7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A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밑변도 식으로 표현했고 높이도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삼각형 A 프라임 B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요놈이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7A입니다. 자, 그럼 예쁘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날아가고 이렇게 예쁘게 날아가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7A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7 곱해서 결국은 7 절대값 A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절대값 A가 최대면 되겠네요. 절대값 A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고 절대값 A가 최대라는 건 자, 이 A라는 이 원 위의 점의 X좌표니까 이 X좌표가 Y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면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원의 중심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쏠려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A일 때 실제로 여기가 A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원의 중심에서 정확히 반지름 만큼만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X축에 양의 방향을 평행이동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1에서 반지름이 4만큼만 평행이동시켜서 5,-1. 즉 A 점의 좌표가 요거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넓이는 절대값 A 값이 5니까 35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3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표현할 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조금 더 상황이 이해가 좀 편하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13, 14, 15 세 문항 중에 이 14번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문제 같고요. 좋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개념을 잘 이렇게 융합시켜서 되게 중요한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풀기에 가장 난감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y는 x,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죠.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형태지. 자, 그 다음에 실수 AB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은 실수로 이루어진 x, y의 소수상이니까 좌표평면상의 모든 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자, A라는 집합 뭔지 봤더니 마찬가지 A의 원소는 둘 다 두 번째 집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A의 원소도 마찬가지 자, 이런 순서쌍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fx, y는 0. 자,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죠. 이런 표현. 근데 어떤 도형? fx, y가 위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너는 0. 이런 도형 무슨 도형입니까? 원이죠. 따라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원소하는 집합. 사실 이런 표현 공부 좀 하셨으면은 시험 대비하셨으면은 당연히 보자마자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 A라는 집합은 여기 원 위에 점이니까 자, 원의 정보도 나오니까 좀 바로 써볼게요.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면 5 콤마 자, 그냥 바로 표준으로 바꿔서 써보죠. x-5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25 생긴 거는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니까 이편에다 1만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중심이 5,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집합 B는 마찬가지인데 자, 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이 표현은 이 도형을 얼마큼 평행이동하는 거? x축으로 이 도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러니까 또 원이지. 그리고 평행이동시켰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위치만 변한 원 위의 점들을 또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실수 M에 대해서 요런 또 집합이 나오는데 이 집합을 X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자, 이 집합도 마찬가지죠. 이 도형 위에 점들을 원소하는 집합인데 요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보자마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런 게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M이 양수 이 문장이 M이 양수라는 게 자, 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근데 보니까 어떤 집합인지 보니까 요 집합과 요 X라는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근데 교집합이랑 합집합 죄송합니다. 이게 교집합이 맞죠. 여기가 합집합이고 그래서 A 또는 B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교점 얘기하는 거죠. 두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M이 양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m이 양수일 때 딱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교점이 딱 이렇게 두 개일 때 딱 m이 양수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또 상황 이해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텐데.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원을 그려봅시다. 5,1, 5,1이니까 뭐 요쯤으로 적어볼게요. 5,1이 중심이고, 자, 근데 반지름 비리니까 바로 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옆에? x축에 이렇게 접하겠지. 그치? 이런 원. 자,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는 다른 원이 존재할 텐데, 그랬을 때 이 두 원과 이 직선과의 교점이 두 개만 나와야 된다.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런 직선을 내가 그리면 이미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 원이랑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원이랑 교점이 생기면 안 되겠네. 이미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기울기 지금 양수인 상태인데 이 양수를 계속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이런 순간에는 이 원과 교점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원이랑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좀 특별한 순간이 존재하죠. 언제? 접할 때. 그래서 접할 때를 좀 그려보면 요렇게 좀 예쁘네요. 접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요 첫 번째 원과의 교점이 딱 접하니까 한 개 나오니까 이 두 번째 원과의 교점도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또 무슨 상태여야 돼? 원과 직선이 교점이 하나 라는 얘기는 또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은 요 놈을 평행이동시킨 원은 이 빨간 직선에 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접하게 대충 더 그려볼게. 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지. 요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그러면 지금 요 딱 접하는 상태에서는 교점이 딱 두 개가 되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n값을 더 키워봤을 때 계속 두 개, 교점 두 개 잘 생기다가 얘랑은 교점이 없으니까 얘랑은 계속 교점이 두 개 생기다가 어느 순간 또 요렇게 되면은 이런 직선이 되면은 교점이 안 생길 거래요. 두 원과의 교점이 아예 안 생기니까 다시 또 요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양수일 때 계속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양수 딱 기울기가 표현되지 않는 요거 직전까지 교점이 계속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어때야 돼요? 이 직선, 즉 y축에 접해야겠죠. 그래서 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안 되는 거 확인했고, 자, 결국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얘랑도 접해야 된다. 그럼 어떤 원이 가능해요? 이런 원이 가능하죠. 이런 원이 가능하지.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자, 0일 때는 아니고 양수일 때 여기서 조금만 내가 양의 값으로 바꾸는 순간 얘랑 두 개. 이거 지금 살살 그리고 있는 거야. 두 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접할 때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이랑도 접하니까 하나, 또 두 개. 여기보다 조금 더 커져도 계속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원 말고 다른 경우도 존재하죠. 왜? 지금 조건이 뭔데? 이 두 번째 원은 결국 이 빨간 요 직선에 접해야 되고 이 y축에 접해야 되니까 어떤 원도 가능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자, 그러면 이 두 원, 결국은 요 원이니까, 자, 원의 중심을 보여볼게요. 자, 요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이제 중심은, 자,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5-a, 1-b고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요 점이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질 텐데, 근데 y축에 접하는 형태니까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x좌표는 바로 나오겠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지금 요 길이가 딱 반지름 1이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접하니까 x좌표가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y좌표는 1-b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번엔 요 길이가 2니까 따라서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1, y좌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지?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요 m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이지. 그래서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mx-y는 0. 그 다음에 원의 중심 5, 1.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자,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5 집어넣고 1 집어넣으시면 5m-1. 이 값이 반지름 1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정리하시면 25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근데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미 또 m값 하나는 우리 알 수 있죠. m값 하나는 0이죠. 그치? 접한 다른 하나가 지금 x축이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m값 하나는 0이 나올 거야. 자, 정리해보면 자, 이건 날라가죠. 따라서 넘겨서 2로 나누시면 12m제곱 마이너스 5m은 0이다. 따라서 m값이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가 0이 나오게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기울기는 양수값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다.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이 완성이 되죠. 요 직선이 y는 12분의 5x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어쨌든 4 곱하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랑 b 값 구하면 되죠. 자,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a 값 바로 나오지.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a 값은 바로 나오죠. 요 땡의 a 값은 몇입니까? 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결국은 이 좌표의 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a 값이 4고 요 때는 a 값이 요 값이 요거라는 얘기니까 a 값이 6이네요. 자, 그럼 이제 b 값만 구해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도 내가 구해놨고 그 다음에 요 중심의 좌표 그러면 다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다. 이렇게 하면 또 b값이 나오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 우리 시험 현장에서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민첩하게 냉철하게 머리를 좀 굴려보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4 곱하기 a 플러스 b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결국은 나는 이 값을 최대로 만들고 이 값을 최대로 만들면 이 값이 일단 최대가 될 텐데 지금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a 값은 지금 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케이스가 더 크죠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생각해 볼 건데 이게 지금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얘기는 b 값이 크다는 얘기는 y축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아래로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래야 b값이 커지는 건데 지금 이 첫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에서 올라간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원래 원에서 내려간 형태지. 그럼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 중에 b값은 당연히 누가 더 클까? 아래로 내려간 이 두 번째 케이스가 b값이 클 거야.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이 점과 이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고 여기서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A값, B값 둘 다 구해서 비교해서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만 결론은 당연히 뭐가 더 크게 되겠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더 크게 나오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안 할게요. 이거 그냥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나는 그냥 바로 이걸로 해서 가면 될 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 현장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를 다시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12 곱해서 정리하시면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는 0, 이 직선과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b,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b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바로 13으로 나오죠. 5대 11대 13.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1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12b.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값이 원의 반지름 1이랑 똑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연결 13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2b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이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다 왔죠?
그래서 12b-17이 그냥 플러스 13이거나 12b-17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건데 또 여기서 이제 b값이 두 개 나올 텐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자, 이 1-b값이 x축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1-b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b값은 어때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정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b값을 구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면 되겠죠. 자 넘겨서 12로 나누시면 이 패의 b값은 12분의 30이다. 그러니까 2분의 5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의 b값은 12b가 4네요. 그래서 b값이 3분의 1이다.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b값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게 될 수 없고 요 값이 b값이 되겠죠. 따라서 자 b값도 나왔네. a값은 아까 6이었고요. b값이 방금 2분의 5였죠. 답했죠. 4.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로열고 a 플러스 b값은 여기다 작업하고 여기다 작업하면 되지. 여기다 작업하면 24. 여기다 작업하면 10이죠. 따라서 값의 또한 34.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문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뭐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숫자만 변형해서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이렇게 조합하셔서, 융합하셔서, 고심하셔서 만드신 문제 같은데, 문제가 너무 좋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 시간에 문제를 이제 해석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추론하면서 풀기까지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여러 가지 개념이 융합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마지막 마찬가지로 사실상 단답형 문제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항은 우리 정규반 수업 때 교재로 쓰는 그 문제집에 좀 이거보다는 약간 더 쉬운 형태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제랑 오답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봤을 때 뭔가 이제 비슷한 느낌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푼 친구도 있고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은 자, x바 x는 3의 조건지식법인데 자, 자연수의 3배, 즉 3의 배수를 원초로 갖네요.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전체 집합은 자, 하는 걸 씁시다. 그냥. 자, 전체 집합은 3, 6, 3, 6, 3, 3, 6, 이런 집합이죠. 무한 집합. 그랬을 때 자, 너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3A, B, C 이렇게 네 원소 같을 수 없죠. 지금 너무 친절하게 이걸 준 거야. 지금 이걸 준 거야. 우리 교재 문제는 이걸 안 줬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쳐다보는 게 약간 아이디어의 이제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걸 줬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네 원소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집합 A고 자, 근데 이제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옆에 설명해놨죠. P 플러스 Q가 원소인데 P랑 Q는 또 뭔가 봤더니 둘 다 A의 원소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나왔네. 같은 거를 더할 수는 없다. 그래서 A의 원소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자,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은 자, A는 뭐 일단 그대로 써보고 A는 3, A, B, C 이렇게 그대로 써보고 자, B라는 집합은 이 네 개의 원소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한 값인데 자, 이거 일단 개수 몇 개 나올까요? 혹시 경우의 수에서 조합이라는 거를 조금 먼저 공부를 한 친구라면은 바로 그냥 나오죠. 4C에서 6. 근데 저는 조합 모르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해보면 되죠.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다섯 개, 마지막 이렇게 6개. 6개가 나오게 돼 있죠. 6개의 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자, 일단 일일이 쓰기 전에 어쨌든 6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을 텐데 B라는 집합에는 문제에서는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40인데 자, 여기 3이라는 건 확실하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식이 하나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몇이다? 39다. 뭐 이런 정보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105라고 합니다. 이걸 써먹어야겠지. 그랬을 때 이를 만족하는 A,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 2분의 3의 값은 뭐야?
자, 그럼 결국 A랑 B값 뭐 이런 거 구해야 될 텐데, 자, 이제 내가 이제 B라는 집합을 나타낼 건데, 여기에 이제 6개의 원소를 일단 내가 쓸 수 있는데, 이 6개의 원소가, 자, 일단 써볼게요. 자, 쓸 건데,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대소 기준으로 쓸 거야. 작은 놈 기준으로 써볼게요.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왜? 얘도 지금 작은 놈부터 큰 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쳐다보면은 훨씬 좀 스마트하게 좀 풀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자, 일단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중이고요. 그러면 가장 작은 B의 원소는 어떻게 표현돼요? 가장 작은 거 2개 넣으면 되지. 3 플러스 A. 그지? 그 다음은 너 더하기 너. 이런 애가 제일 낫겠죠. 그지? 자, 그럼 여기 반대로 또 큰 애도 생각해볼게. 가장 큰 애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끝에다가 좀 써봅시다. B 플러스 C. 얘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큰 애는 너 더하기 너지. A 플러스 C. 자, 이 상태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2개를 안 썼는데 그 2개는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랑, 자, 요놈 더하기 요놈이랑, 그 다음에 요놈 더하기 요놈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왜 남겨뒀냐면,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어. 그치? 이거 대소관계 확실하고요. 요거 대소관계 확실한데, 이거 2개 더하기랑 이거 2개가 대소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3 플러스 C랑 A 플러스 B를 이렇게 세로로 병렬로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 값과 얘네 두 가의 대소관계는 이게 확실하죠. 그치? 3 플러스 B보다 당연히 3 플러스 C가 크지. 3 플러스 B보다 A 플러스 B가 당연히 크지. 그죠? 3이 A보다 작으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지금 성립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런 대소관계도 성립하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이용해야 돼. 모든 원소들의 합이 105인데 이 6개의 식의 값이 만약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원소의 합을 그냥 라지 S라고 표현할게요. 편의상 이 값의 최대는 중복이 하나도 없을 때고요. 그때의 값은, 자, 숫자가 총 2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12개가 등장하죠. 근데 종류는 4개 있으니까 한 종류당 딱 몇 번씩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한 종류당 정확히 3번씩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야. 3 몇 번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고, A도 하나, 둘, 셋, 3개 있고, B도 하나, 둘, 셋, C도 하나, 둘, 셋, 3개씩 있으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몇 번? 3만큼 곱한, 그죠? 그리고 이 값을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 값이 40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3 곱하기 40이야 126이라는 값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대가 될 수 있는 값이죠. 하나도 중복되는 게 없을 때. 근데 원소의 합이 105래요. 즉 이 값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는 반드시 중복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6개의 값 중에 중복되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다 대소관계로 표현해놨거든. 여기 지금 다 등호가 없으니까 누구랑 누구랑만 가능해? 이 친구랑만이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 플러스 C가 A 플러스 B여야 된다. 이런 또 귀한 정보가 나오네요. 3 플러스 C가 A 플러스 B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위에 이렇게 생긴 식 있죠? A 플러스 B를 정리하면 C 넘기면 되지. 그래서 39 마이너스 C다. 그래서 너는 너다. C에 대한 1차 방정식. 이 C가 36이네요. 그래서 C 값이 몇이 나와요? 18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C 값이 나오는 순간 뭐도 나옵니까? A 플러스 B 값도 나오죠. A 플러스 B 값은 2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A, B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A, B는 3의 배수죠. 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니까 이놈들의 원소도 당연히 3의 배수여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와 B는 3의 배수고 A, B는 3의 배수로
그리고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무슨 정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C값이 18이니까 자 무슨 정도 갖고 있어? A가 B보다 작은데 B는 18보다 작습니다. 이런 정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케이스가 사실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 근데 일단 해볼게. 3의 배수, 3의 배수인데 더해서 21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 위에다 쓸게. 첫 번째는 A값이 3이면 B값은 18. 안 되죠? 그래서 A값이 6이고 B값이 15. 이런 케이스. 자, 두 번째는 A를 좀 더 키워서 A가 이제 그 다음 3의 배수 9이고 B값은 12. 그 다음 이제 A값 키우면 A가 B보다 커지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때의 A, 값은 이거 곱한 90이라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값이 뭐 M이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는 좀 확인을 해봐야지, 작은 값. 그리고 A, B, 이때는 108이고요. 근데 얘 값이 작으니까 이 값이 M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어? 사실 보자마자 금방 나오는 거야. 두 양수의 합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곱의 최대는 두 값이 똑같을 때죠. 그래서 두 수의 차가 작을수록 곱은 커지는 거고 두 수의 차가 클수록 곱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차가 큰 이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차원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은 두 개가 똑같을 때 최대값이 되니까 곱이.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A, B의 최소값을 구했고요. 문제에서는 2분의 3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은 135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집합에서 이제 다양한 조건을 이용해서 집합을 추론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물론 이제 난이도는 있지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좀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좀 오히려 아까 앞에서 좀 14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세 문제의 난이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고 시험은 이 어려운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이번에 세 문항이 나왔죠. 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시고 특히 서술형 배점들 8점, 9점 그런 문제들 깎이는 거 없이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풀어놓으시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문제 중에 다 풀기는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어려울 테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최대한 맞춰서 그런 이제 친구들이 상위 등급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 내시는 거 보면은 시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숫자만 변형한 형태에서 내시는 게 아니라 고심하셔서 문제를 만드셔서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수학을 평소에 공부하실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깊게 생각하면서 깊게 수학을 공부하셔야만이 선정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재시험까지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정 친구들 다음 기말고사도 기본에 충실하되 고득점을 노리시는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깊게 수학을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학년 2학기 선정고 중간고사 기출 분석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바.